최신 가요 대신 최신 동요 백선을 즐겨보려고 동화책을 구연동화 작가 못지않게 구사하고 재밌는 놀이 트렌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모두 당신의 이야기 아닌가요? 콩들이 사는 게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특별한 육아란 없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황금 돼지의 해 2019년 기해년이 시작된 지 이제 6시간 27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19년을 알리는 개아의 종소리, 또 종소리와 함께 태어난 황금돼지 해의 첫 아이, 새해의 여러 첫 순간들을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 5도의 날씨에도 새해를 맞기 위해 도심각에 모인 10만 인파가 카운트다운을 외칩니다. 묵직한 제야의 종소리가 기해년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제야의 종이 울리는 순간 태어난 올해 첫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는 예전보다 2주나 일찍 건강하게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얻은 딸을 마주한 아빠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해명은 우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이 우씨라 우씨 중에서도 이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우성이라고 지었고요. 또 와이프가 정우성 배우를 되게 좋아해서 인천공항에선 중국으로 가는 새해 첫 수출품을 싣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전자부품 60톤을 실은 비행기는 이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항공화물 수출이 증가되어 우리나라 경제도 한미처럼 힘차게 기상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한국으로 들어온 첫 입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위페이 씨는 대한항공 KE854편을 타고 베이징에서 출발해 0시 32분 인천공항에 도착해 올해 첫 입국자가 됐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슬픔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던 2018년을 뒤로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새해 첫날 아침 신문은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열렸다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죠. 이로써 새해 첫날인 오늘부터 시간당 최저급여는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일하지 않는 시간인 법정 주휴 시간도 포함시키도록 정해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사실상 1030원이 되고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33% 급등한 거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월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씩 한 달에 174시간 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당을 받는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적용하면 최저 월급은 174만 5,150원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월급이 이보다 낮을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기업들의 임금 체계가 기본금이 적고 상여금이 많게 이루어져 있는데 개정된 시행령을 준수하려면 기본급을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사립유치원, 정치권이 맞붙었던 유치원 전쟁이 일단락됐지만 학부모들은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 보낼 유치원이 없어 발만 부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 학교로가 어제 대기자 등록까지 마감돼 희망유치원에서 모두 떨어진 경우는 사실상 알아서 아이 맡길 곳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만 늘리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여기는데 이 맞벌이 부부들은 이것도 그림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사립 유치원보다 수업이 일찍 끝나고 방학도 너무 길어서 또다시 아이 맡길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 보니 사립 유치원들도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임산부가 글루코사민을 먹어도 부작용은 없지만 복용을 금지시킬 거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재평가하면서 최근에 내린 결론인데요.
식약처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사민이 임신 당뇨에 치명적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임산부 복용을 막기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충치 예방용으로 인기가 있는 자일리톨은 하루 섭취량을 종전 최고 25g에서 10g으로 바꾸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일리톨의 부작용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10g만 먹어도 충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식약처가 이렇게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 주먹구구식 논리로 주의사항을 바꾼 거란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연탄이 금판이 됐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산업부가 G20 정상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의 후속 조처로 연탄 가격을 공장가 기준 20%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만 해도 장당 500원이었던 연탄 소비자 가격이 올해는 장당 800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대신 저소득 가구에게 주던 연탄 쿠폰 지원금을 31만 3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올리고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에 시공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쿠폰 지원금만으로는 겨울나기에 필요한 연탄을 절반도 살 수가 없고 이 보일러 교체 지원 역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하는 집이 별로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55년 만에 폐원 위기를 맞은 국내 최초 여성 전문 병원 제1병원을 인수하는데 배우 이영애 씨가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제1병원에서 쌍둥이 자녀를 낳았고 지금도 부인과와 소아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병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도울 방법을 찾다가 이영애 씨가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함께 병원을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씨 측은 저출산이 심각한 때 공공성을 지닌 좋은 병원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순수한 의지로 나서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제1병원은 출산 전문 병원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최근 몇 년 새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달 29일부터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RDS 패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RDS는 살아있는 오리나 거위의 털을 강제로 뽑지 않는 방식으로 만든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동물 복지를 내세우며 착한 패딩이라고 RDS 패딩을 홍보하고 있는데 막상 매장을 방문하면 일부 판매원들은 RDS 패딩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고 일부러 RDS가 아닌 다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RDS 패딩은 대부분 20만원에서 30만원대로 40만원에서 100만원 선인 다른 패딩에 비해 가격이 낮은데요. 그래서 이 마진이 비싼 다른 제품을 권하는 판매원들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관심사를 알아보는 모닝클릭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전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진부하지 않으면서도 센스 넘치는 새해 인사,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모닝클릭 검색어는 새해 인사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음력으로 계산하는 설 이후부터가 기해년이긴 하지만 보통 2019년을 기해년이라고 하죠. 기해, 즉 황금돼지란 뜻으로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입니다. 이를 맞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황금돼지를 활용한 새해 인사말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돼지를 활용해 부자 되지, 꽃길만 걷게 되지, 하는 일 다 잘 되지 등의 문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기해년 삼행시로 새해 인사말을 만든 누리꾼의 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를 쓰고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해피한 2019년이 되시길 바랄게요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새해 인사에도 피해야 할 게 있는데요. 자코리아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디서 북서에서 붙이는 출처 불명의 스팸 같은 새해 인사가 비호감 1위 새해 인사로 꼽혔고요. 2위는 한꺼번에 보내는 단체 카톡, 단체 메시지로 대신하는 새해 인사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덕담으로 시작해 잔소리로 끝나는 훈화형 새해 인사가 3위에 올랐는데요. 상식적인 인사가 아닌 진심 어린 감사와 덕담이라면 그 누구도 비호감으로 생각하진 않겠죠? 시청자분들 모두 기해년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클릭이었습니다.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